네. 거기서 10개사만 엄선해서 왔고요. 대표 선수만 오셨어요. 네. 일단 저희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참 세월이 좀 빠른 것 같아요. 벌써 지사님 취임하신 지가 6개월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 정도 지금 성사가 되셨고 굉장히 빠르게 공약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6개월 정도 됐지만 취임 소감하고 지금 6개월 지난 소감하고 그동안에 이제 6개월 동안 아주 중점적으로 하셨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인터뷰예요 오늘? 아니요, 교부에서 저희가 좀 궁금한 사항들 좀 가지고 왔고요. 저희 부천 지역에 그리고 아쉽게도 지금 부천에는 도의원, 국회의원이 전부 새정치연합이라서 새누리당의 의원님들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김문수 도지사님께서 부천 출신이셔서 또 굉장히 특별히 또 아껴주시고 이렇게 관심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남경필 도지사님께도 이런 부탁도 좀 드리고 또 저희 지역의 현안 사항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좀 말씀을 드렸으면 해서 찾아뵙습니다. 네. 근데 인터뷰한다니까 좀 떨려서.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왜 도지사가 됐는지, 우리 도민들이 왜 도지사를 뽑아주셨는지를 계속 고민을 했고요. 그 결론으로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해라. 첫 번째는 이제 국민들이 정치권에다 늘 하는 얘기가 싸움하지 말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해라라는 말씀을 늘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경기 연정과 같은 여야가 협력하는 도정을 꾸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첫 번째 책무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역시 저희 정치인들 행정부나 의회나 다 결국 시민들, 도민들이 내신 세금으로 저희가 다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내신 세금을 얼마나 알뜰하게 잘 쓰느냐가 가장 큰 책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살림을 알뜰하게 살겠다는 의무가 저희한테 부여된 것 같아서 올해 다행스럽게도 하반기에만 경기도에 세수가 한 1조 정도 늘었어요. 그래서 그 늘은 세수를 일단 여러 고민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난 도정에 워낙 경기가 어렵고 해서 한 8,500억 정도 빚을 져놓은 게 있더라고요. 각 지자체나 또 교육청에다가 반드시 줘야 되는 법정 저출금을 사실 법을 좀 어기면서 빚을 져놓은 게 있어서 제가 3번에 나눠서 다 갚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뜰하게 살림을 하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올 수 있는 미래의 위기나 이런 것들을 잘 대비를 하라. 그래서 저희 새로운 도정 목표가 넥스트 경기, 경기도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이제 도정을 펼쳐라, 이렇게 3가지 목표점을 이제 세우고 6개월 동안 준비를 하고 이제 내년부터는 아주 더 활기차게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간단히 또 드리겠습니다. 부천의 최대 현안 사업이면서 김문수 전 지사님이 공약했던 범안로 확장 사업이 2015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뭐 이렇게 구체적인 도로의 사업 문제 이런 거는 도의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계십니다. 또 그런 절차를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번에 우리 경기도가 전국 시도 광역시 중에서 청렴도 1위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 청렴 도로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지사님의 비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 공무원들이 잘하신 거죠. 전임 우리 김문수 지사님께서 이 청년 문제만큼은 정말 누구보다 열정을 가지고 해 오신 게 이제 쌓여서 이번에 이렇게 상을 받은 거고요.
조금 저희가 이제 열린 도정을 하겠다고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특히 감사관제, 사정감사관제 같은 그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먼저 물어보고 이 감사관한테 그러고 나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잘 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해주신 공무원들 감사합니다. 고용화 문제가 국가의 존폐를 좌우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수십 년 내에 경제 인구 감소로 이제 그 큰 위기가 올 거라는 전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주민 정책을 다시 세워서 다른 선진국처럼 이주민을 이제 노동력으로 받아들이고 경제 인구 감소 문제에 대처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의 그 다문화나 이주민 관련 예산은 계속 정체되어 있거나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주민 정책 재검토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다문화 이주민 예산이 축소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올해 또 축소됐나요? 올해는 거의 동일한데요. 그 안에 사업비는 줄어들었습니다. 인건비만 늘어나고 사업비는 줄어들었습니다. 다문화 정책은 하여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내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굉장히 알뜰하게 살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짰어요. 빚을 갚는데 주력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조금 그 재정 상태가 좋아지면 다문화 예산도 좀 확대하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타월 이전면 뭐 취소시켰다시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내년 7월 말까지 이제 매몰 비용을 이제 좀 지급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가 그게 30% 정도의 지원이 있는데 지원을 좀 해줘서 내년 7월달 안에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좀 지원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제 그 구도심이 이제 뉴타운 취소됨으로 인해서 어떤 희망이 없어졌어요. 희망이 없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이제 그 구도심 지역이 슬럼화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에 대한 도지사님의 어떤 그 해법 내지는 어떤 그 구도심의 향후 어떤 그 방안 제시도 좀 해서 좀 심각한 문제 있어요. 그 특히 우리 부천 같은 경우에는 또 김만두 시장이 맨 먼저 또 다 취소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향후의 구도심의 어떤 개발 계획 방향이라든지 또 슬럼화되지 않게끔 좀 마을 만들기를 한다든지 해서 그것이 우리 도지사님의 어떤 어떤 하나의 치적 사고로 또 남을 수 있게끔 관심 좀 기울여 주십시오. 큰 흐름으로 보면 지금은 이제 구도심이 침체기예요. 근데 조금 더 있어 보시면 다시 구도심이 살아날 겁니다. 이게 흐름이 이 외국의 선진국이 똑같은 과정을 겪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구도심 다운타운 프로젝트 또 따봉마을 같은 이런 이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 사업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콘크리트 이 아파트 촌으로 갔다가요 다시 이제 돌아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것을 대비해서 부천 구도심도 이 생활 환경 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을 그 장기적인 플랜을 하고 도하고 시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해나가면 저는 다시 이러한 구도심의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좀 긴 호흡으로 그 구도심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 사항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앞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까지는 분위기를 확 바꾸시다. 유세 갔을 때 공원이죠 저기. 아니 부천역. 우리가 한장 여가교로 네네네. 공원 비슷하게 돼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예. 거기 좋더라 유세하기. 위원님 저는 도지사님 도와드리는데 그걸 안 도와주세요. 나중에 원래 캠프가 있었잖아요. 아예
저희 다단 미용실은요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 뭐 연출을 빨리빨리 해드리니까요 저희 다단 미용실 많이